네, 안녕하세요. 김우탁 노무사입니다. 이번에는 노동경제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이제 은퇴한 강사지만 이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좀 올리다 보니까요. 그 댓글이나 이제 메일에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요청 사항도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환경이 좀 서서히 바뀌다 보니까요. 그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, 그리고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것도 같아서 제가 감히 이제 시리즈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보시는 요 이제 보리아스저 노동경제학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, 예, 저는 이제 은퇴한 강사고요. 이제 현직에서 활동하는 강사는 아니에요. 하지만 제가 이제 노동경제학 시판을 10판까지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이 뭐 보리아스저뿐만 아니라 에렌버그, 그다음에 이제 조호영 교수님, 뭐 돌아가신 배무기 교수님, 그다음에 이제 뭐 김영호 교수님 여러 가지 거의 뭐 미거시까지 하게 되면요. 거의 10권 이상의 책을 제가 사실은 숙독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어떤 특징과 수험상 유의점에 대한 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이거는 이제 수험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요. 뭐 좋다 나쁘다 네,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. 이제 수험에 맞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그 보리아스저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는요. 현재 이제 8판까지 지금 번역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책에 되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. 이 보통은 이제 어떤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을 보시게 되면 이 노동 수요가 보통은 이제 먼저 나와요. 먼저 나오고 이 책 외에 다른 어떤 노동 경제학 대부분은 노동 수요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고 노동 공급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 이유는 이 노동 수요가 일반 재화 시장의 수요 이론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고 그 주체 자체가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수요를 하죠. 그러니까 제가 김우탁이라는 사람이 물건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가져가는데 이 노동 수요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반 재화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그 주체가 수요를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이론 자체는 대체 효과나 규모 효과로 표현되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요. 그러다가 여가에 대한 수요로 넘어가 가지고 그 여가에 대한 수요를 뒤집게 되면은 이른바 노동 공급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올해 출제됐던 포인트예요. 근데 이 책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리아스 요 교수님이 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동 공급이 먼저 나오고 수요가 나오는데 공부하실 때는 노동 수요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험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2014년부터 이 책에 있는 이론들이 이제 경련제로 보통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최근 8년 동안 정통 이론과 교집합을 가지는 이론, 뭐 노동 수요, 노동 공급,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업이나 뭐 급여세 이런 것들, 노동 조합 이런 부분은요. 현재 대부분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어요. 그리고 올해 2022년 출제 문제는 본서의 이론과 다소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일문 같은 경우는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책에도 대놓고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죠. 그래서 그 미시경제학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.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 사실 수준이지만 그걸 이제 깊게 파는 게 이제 미시경제학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는 수험생분들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요. 저는 그 서울대학교 이중구 교수님께서 쓰신 미시경제학을 보완할 걸 좀 권고를 드려요.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요. 이 이중구 교수님이 쓴 미시경제학이 일반 미시치고는 쉽고 되게 이게 좀 그 서술을 되게 잘하셨거든요. 그 중에서 생산 요소 이론 파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눈이 확 좀 트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지금 보리아스저 그 노동경제학의 수험 측면에서 장점은요. 최근 특히 이제 2014년부터 2021년 중에 특히 짝수해에서
어떤 기본소의 역할을 좀 했고요. 그 예시로 말씀드리면 2014에 처음으로 나왔던 이제 독점적 노동조합 관련해서 2016, 2018 막 계속해서 나왔죠. 이 이론도 그렇고 2016년에 외국인 근로자 모형이 나왔는데 여기 참고에 에렌버그 저라고 쓴 거는 에렌버그 저 내용에도 있긴 있어요. 그리고 2018에 이제 유보임금과 계산형 문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거의 출제가 됐고요. 효율성 임금 이론도 조우용 교수님 책에도 있어요. 있는데 그 거시경제학 일반 이론에도 있지만 이 책에도 당연히 있고 그게 출제가 됐고요. 2019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탈 목소리 가설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조우용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요 해는 빼고요. 짝수 해는 계속해서 출제가 좀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본서의 역할을 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비교적 쉬워요. 쉬운 서술로 돼 있고 번역도 되게 잘하셨어요. 하지만 이제 그 너무 이제 쉽게 서술이 좀 되다 보니까요. 약간 그래프의 정형성, 어떤 보통 이제 원론책 같이 그 어떤 수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.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보완을 좀 하셔야 돼요. 근데 초심자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쉬운 서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입문하시는 데는 좋은 책입니다. 자, 그럼 수험상 유의점을 말씀드리게 되면요. 일단은 우리나라 책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과 동떨어진 상황에 대한 서술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참고로 이제 조우영 교수님이 쓴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는요. 이 책을 참고하시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서술들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서 사실은 그 뭐 기본서를 볼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참고하실 거면 조우영 교수님 책도 괜찮아요. 그리고 그 이 보리아스 책은요, 이제 미국에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인종에 대한 연구 실적이 되게 많고 그 개량 자료가 많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차별 이론과 노동 이동,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어떤 히스패닉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차별, 어떤 그 앵글로색슨족이나 그 영미계 전통적인 사람과의 어떤 차별 이론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노동 이동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돼 있지만 이론적인 부분만 저희가 취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학과 모형도 이쪽에서 출제가 된 거고요. 이 노동 이동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외국인 근로자 모형을 이제 위시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험 관점에서 실업 파트가 좀 많이 이제 좀 약해요. 약하다라는 거는 그 좀 내용이 이제 어떤 거시경제학이나 원론에 비해서 좀 서술이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현직 강사일 때 이 책을 채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보통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요. 국내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책 외의 모든 책들은 보상 변화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책만 이제 대등 변화 방식으로 서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사실은 저는 채택을 하지 않았었어요. 자, 그리고 수험상 이 책을 이제 참고를 하실 때 다른 기본서의 내용도 첨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경향이 좀 보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서의 내용도 첨가를 해주셔야 돼요. 하지만 반대로 보시게 되면 고유한 내용은 따로 챙기셔야 돼요. 제 개인적으로는 수험상 A급은 아니지만 이 책에만 있는 게 나와버리면 완전 멘붕 오거든요. 그 대표적인 거 열거해 드리면 비태만 임금 곡선, 이민잉여, 로이 모형, 임금 불평등, 숙련 편향. 요거는 뭐 에렌버그 책에도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조정 비용과 노동 수요 등 이 고유하게 보리아스 책에서만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수비 정도는 하셔서 완전히 그냥 그 백지로 내지 않을 정도만 좀 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별도의 챕터로 있는 유인급여는 조우영 교수님 책에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. 물론 이제 이연보수 빼고요. 하지만 종전에 나왔던 이연보수는요. 에렌버그저에 있는 내용과 우리나라의 그 당시 상황을 첨가해서 좀 한국식으로 냈고 이 책에 있는 내용과는 살짝 다릅니다. 근데 어쨌든 유인급여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. 그 출제되지 않은 건 이유가 있겠죠. 좀 어떤 채점의 어떤 용의가 그 용의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정형화되게 체크가 되지 않는 숫자 위주의 어떤 표현 등 그런 것
것들이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출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눈으로라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보리아스 책은 보통 지금 이제 수험가에서 많이 쓰시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강의하시는 이제 뭐 이제 훌륭한 강사님들이 해주시겠지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책의 개요와 그 다음에 장점과 그리고 이제 수험상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는 그 너무 이제 학원에 어떤 100% 의존하지 마시고 좀 체크하시면서 약간의 이제 뭐 불이탁까지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좀 안정성 측면에서도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보리아스 책에서 제가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보통 많이 보시는 이제 뭐 교수적 그다음에 뭐 좀 참고할 만한 책들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